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해주고 잠시 기다리면 AI가 적절한 디자인을 제안해줍니다. iOS 버전으로 선택해주고 생성을 클릭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순식간에 스타일 가이드가 바로 작성이 됩니다. 코멘트를 확인해보면 어떤 부분이 가이드에 맞지 않는지, 일관적이지 않은지를 AI가 분석해서 알려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해줍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아마 세계 1위 디자인 소프트웨어 피그마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우리들이 잘 아는 피그마의 인터페이스죠. 그런데 잠깐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정말 피그마로 보이시나요?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이 디자인 툴은 피그마가 아닙니다. 피그마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디자인 툴은 출시된 지 고작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피그마의 도전장을 내민 신생 디자인 툴 크리티입니다. 크리티는 신제품과 기술 혁신을 소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프로덕트 헌트에서 약 4개월 만에 1042개의 업보트를 획득하는 성과를 보이며 오늘의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크리티가 피그마를 긴장시키게 할 초신성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제품이길래 오늘의 제품으로 선정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는 피그마처럼 웹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디자인 툴인데요. 한눈에 봐도 피그마와 거의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죠. 상단에 있는 툴바를 봐도 피그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단축키도 거의 동일해서 사용해보면 피그마로 착각할 정도의 유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니 간단하게 카드 UI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카드 UI를 간단히 다 만들어봤고요. 프레임이나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도 있고 컴포넌트도 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UI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구조 자체가 피그마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크리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피그마와의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피그마나 스케치, XD에서 작업했던 파일을 크리티로 임포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법도 거의 비슷하니 조건만 맞다면 다른 툴 사용자도 거부감 없이 툴 이전이 가능할 듯 하네요. 임포트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피그마에서 이전시킬 머터리얼 디자인 키트를 준비해두었고요. 쉐어를 클릭하고 링크를 복사해줄게요. 그리고 크리티로 와서 오른쪽 상단에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뜹니다. 여기 업로드 파일에서는 가지고 있는 피그마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저는 링크를 복사해두었으니까 페이스터 링크에서 링크를 넣고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한 뒤 임포트를 클릭해줄게요. 임포트를 클릭하면 인증을 하라고 뜰 텐데 그것만 완료해주면 끝입니다. 저는 이미 인증을 완료해서 인증이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티에서 보면 이렇게 피그마 파일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폰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뜨는데 폰트는 이 노란 버튼 클릭해서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거 피그마랑 뭐가 다르냐, 동일한 제품 아닌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출시 초기라 모든 기능이 완전 무료라는 점이 다른 점. 농담이고요. 크리티는 AI 기반의 디자인 툴이라는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속한 팔로우업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피그마와의 차별점입니다. 실제로 각종 AI 기능을 통해 디자이너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티 위자드 기능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빈 페이지에서 디자인 영역을 표시하면 적절한 디자인 요소를 제안받거나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디자이너들의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바로 사용해 볼게요. 모바일 사이즈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상단에 있는 마법사 모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크리티 위자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해주고 잠시 기다리면 AI가 적절한 디자인을 제안해줍니다. 이 모바일 프레임의 상단에는 보통 탑바나 스테이터스, 서치바 같은 요소가 올 수 있는데요. 대체로 탑바나 서치바 컴포넌트를 제안을 해주네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컴포넌트를 바로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중앙 영역을 지정하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카드 컴포넌트를 주로 제안해줍니다. 여기서 제안해주는 디자인들은 크리티에서 직접 등록해놓은 라이브러리인 듯 합니다. 이렇게 AI가 제안하는 디자인을 선택해도 되지만 직접 검색도 가능한데요. 직접 검색을 해서 빠르게 디자인 초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요.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와이어프레임이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런데 이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기능의 진정한 매력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UI UX 디자이너나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은 규정된 디자인 시스템 내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수많은 디자인 시스템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크리티 위자드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영역을 지정하거나 검색하면 크리티 파일 내에 직접 등록한 디자인 시스템까지도 탐색해서 매칭되는 디자인 요소를 찾아줍니다. 이건 제가 아까 임포트한 머터리얼 3 디자인 키트에 있던 카드인데요.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동일한 카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시스템으로 모바일 페이지를 빠르게 디자인해 볼게요. 모바일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위자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영역을 만들어주고 탑바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올이라고 되어 있는 탭에는 크리티의 기본 디자인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탭을 클릭해줍니다. 매칭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검색어를 수정해서 다시 검색해 볼게요.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탑바가 잘 검색되었습니다. 저는 다크 테마의 탑바를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운데 영역을 지정해주고 타임 피커를 가져와 볼게요. 피커라고 검색해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텀 내비게이션도 넣어주고 컴포넌트들의 사이즈도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 가이드에 등록되어 있었던 컬러를 백그라운드에 넣어 주었습니다. 기존에는 디자인 시스템에서 원하는 요소를 찾을 때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뎁스로 인해서 귀차니즘을 겪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이 기능들은 마치 2024년 피그마 컨피그에서 선보인 Search for Similar와 유사하죠. 참고로 피그마의 AI 기능들은 디자인 모방 이슈로 인해서 현재 다 막혀있기 때문에 내년쯤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그마의 AI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이 크리티 위자드 기능을 사용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크리티 내에 탑재된 이미지 생성기 매직콘입니다. 이 기능은 UI 디자인 툴에 탑재된 기능답게 아이콘 제작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용해 볼게요. 상단에 있는 매직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패널이 뜨는데 보시면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니멀 스타일을 선택해 줄게요. 아래에 보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More 옵션에 보면 더 많은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카메라 아이콘이라고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 중에는 이렇게 최소화시켜서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생성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컬러가 바뀌면서 완료가 되었다고 뜹니다. 확인해보면 클레이한 재질감의 미니멀한 카메라 이미지가 잘 생성되었습니다. 배경 제거 버튼도 있는데요. 클릭해서 배경을 제거해볼게요. 제거가 잘 되었고요. 인설트를 클릭하면 아이콘이 대지로 내보내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묘사가 디테일해서 아이콘보다는 그래픽 에셋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네요. 만약 내보낸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서 아쉽다면 업스케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 가장 자리에 있는 이미지 인핸서를 클릭해줍니다. 업스케일 사이즈는 2x로 해주고 생성을 해볼게요. 잠깐 기다리면 업스케일이 완료가 되고요. 보시면 아까보다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아이콘뿐만 아니라 2D 아이콘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묘사가 너무 많거나 스타일을 블랙 아웃라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필로 적용해주는 등 다소 에러사항이 좀 있는 듯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 해결 기능들이 있는데요. 주로 디자인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피그마에서는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크리티 인앱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으로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해주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하기 위해 저는 미리 모바일 디자인 시안 3개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이 시안 3개에서 스타일을 추출하고 가이드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시안을 모두 선택한 채로 상단에 있는 스타일 가이드 기능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패널이 뜨게 됩니다. 패널에 있는 Extract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스타일과 프로퍼티, 밸류 값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플랫폼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폰의 iOS 버전으로 선택해주고 생성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순식간에 스타일 가이드가 바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스타일 가이드를 수정 개선만 해주면 아주 편하게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로컬의 가이드가 생성되었는데 이 가이드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자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딧이라는 AI 감사 기능인데요. 오딧은 가이드에 맞게 디자인이 잘 적용되었는지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AI를 통해 자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디자인을 선택한 채로 오딧을 클릭하면 패널이 뜨고요. 패널에 있는 커스텀에서 로컬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줄게요. 저는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의 컬러만 오딧으로 감사를 해볼게요. 스타일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컬러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옵션은 그대로 두고 오딧을 클릭하면 이렇게 코멘트가 달리게 됩니다. 코멘트를 확인해보면 어떤 부분이 가이드에 맞지 않는지 일관적이지 않은지를 AI가 분석해서 알려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해줍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면 로컬에 등록되어 있는 가이드대로 디자인이 수정되게 돼요. 이 바텀 내비게이션의 북마크 아이콘의 컬러가 지금은 007AFF의 헥스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에 달린 코멘트를 보면 컬러를 가이드대로 수정하라고 제안하는데 어플라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이 아이콘의 컬러가 헥스코드였는데 어플라이를 클릭한 뒤 가이드에 등록된 컬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정립되기 전에는 컬러나 타이포그래피, 여백 등의 사용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결국 나중에 규칙을 만들기가 힘들게 돼요. 이럴 때 스타일 가이드와 오딧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디자인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프로퍼티를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리플레이스 기능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 시안 3장 모두 프레임의 레디우스 값이 44로 과하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시안 3장 모두 레디우스 값을 12로 한 번에 수정해 볼게요. 디자인을 다 선택한 채로 상단에 있는 리플레이스 기능을 클릭해 줍니다. 레디우스 탭을 클릭한 뒤 수정할 항목에서 리플레이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패널에서 레디우스 값을 12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3장의 시안 모두 레디우스 값이 12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데브 모드를 보도록 할게요. 데브 모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협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디자인을 HTML이나 CSS 같은 코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iOS나 AOS로도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겨서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그마에서는 데브 모드가 유료로 결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크리티에서는 데브 모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함께 작은 토이 프로젝트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크리티를 사용하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크리티의 주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크리티는 디자이너들의 디테일한 맥락과 페인 포인트를 잘 파악하여 기능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툴이었습니다. 특히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기에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피그마와 사용법도 동일하고 마이그레이션도 원활하기에 피그마 사용자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접근성 부분에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피그마와 차별화하지 못한다면 피그마 사용자들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크리티는 빠르게 변하는 디자인 환경에 맞춰 비용에 민감한 디자인팀에게 이상적인 방향을 지원한다고 하니 피그마보다 비용적 측면에서 장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자인하는 AI였습니다.